뉴스파이팅이 여는 오늘 아침 가장 핫한 뉴스부터 빠르고 확실하게 오늘의 커버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지금 이 순간까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어제 윤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이 비상계엄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행정권과 사법권을 계엄사령관이 행사하게 되고요.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어제 급하게 소식이 전해지고 한바탕 국회 앞에서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요.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분은 종북 세력 척결과 헌정 질서 유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비상계엄을 통해 만국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잇따른 탄핵안 소추를 비판했습니다. 판사 겁박과 다수의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는 데다가 행안부 장관과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로 행정부도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탄핵을 이야기했군요. 거기다가 국가 예산안 삭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는데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자유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비상계엄을 한 이유가 다수의 탄핵 소추 그리고 이 국가 예산안 삭감에 의한 마약 청구, 민생 치안 공황 상태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군요. 이 계엄 사령관은 육군 대장인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맡았는데요. 박안수 사령관이 국회와 지방의회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토대로 한 계엄 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어요. 그렇습니다. 총 6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순서대로 좀 보겠습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돼 있고요.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에 의해서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에 의해 처단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일부 시민과 국회 관계자들도 여의도 국회 앞으로 집결했어요. 그렇습니다.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모이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이 점점 늘어났고요. 국회 출입을 막는 군, 경찰과 시민이 대치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밤중에 발생한 이례적인 상황에 국회의사당 일대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여야 의원들도 국회나 여의도 각 당사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고요. 또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2시간 반 만에 이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긴급하게 통과했어요. 맞습니다. 계엄군이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는 가운데 0시 48분에 본회의가 개의됐습니다. 네. 이어 새벽 1시쯤에 비상계엄 해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됐고요. 민주당 의원 150여 명, 여당 의원 17명 참석으로 재석 190명 가운데 전원이 찬성을 하면서 1분여 만에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가결 직후에 결의안 가결로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요. 윤 대통령이 그 뒤로부터 약 3시간 20분쯤 뒤에 계엄을 해제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4시 27분이었습니다. 새벽에 네. 윤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서 계엄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서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요. 이어서 5시 7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이걸 중지해달라라는 요청이었던 것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하지만 이 비상계엄 선포가 해제 발표된 이후에 국민의힘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내는 어떻습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사과를 했고요. 네. 이번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대표는 경제적, 외교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 할 일을 하겠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즉각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 전말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앞서 한 대표가 말한 것처럼 오늘 오전 7시 최고위원회의와 8시에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향후 전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단 지금 최고위는 열리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네요. 의총도 8시 잠시 뒤에 열리니까 네. 앞으로 계속 나올 소식들을 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추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여러 사안을 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면서 윤 대통령 하야와 탈당 요구 등이 다뤄질 것이냐는 질의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8시에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야권마 등 살펴봐야죠. 네, 우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결 직후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위헌, 불법한 계엄 선포라며 원천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되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계엄군이 민주당 당 대표실로 난입해서 이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것이 CCTV로 확인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계엄군의 체포 시도가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해서 무력 진압을 시도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었다고 보고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리되고 난 뒤에 최소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네.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은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고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역시 즉각 탄핵 절차를 밟아 여야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외신도 보도가 됐는데요. 미국 반응부터 살펴볼까요?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YTN 질의에 미국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에서의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해제 발표 직전에 열린 국무부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계엄 상황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는데요. 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국가의 법과 규칙은 해당 국가에서 지켜져야 한다면서 한국 국회 계엄 해제 결의가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고요.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도 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불확실한 시기에 미국은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미 국방부도 브리핑에서 한국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주한미군 태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요. 이 외신들도 큰 관심을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외신을 좀 살펴볼까요? 네, 자세히 좀 들여다볼게요. 네. CNN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정치적으로 미지의 바다로 빠졌다며 한국 정치가 오랫동안 분열됐지만 어떤 지도자도 계엄령 선포까지 간 적은 없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도 40년 전 민주화로 군사정권을 무너뜨린 한국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충격적이라고 강조했고요. AP통신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라며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권위주의적 지도자를 연상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NHK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에서 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도통신은 네. 11월에 임기 절반이 지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전후로 저조해서 사퇴를 타개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도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신화통신도 비상계엄 선포를 긴급뉴스로 전했고요. CCTV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에 대한 국회 소집령 등을 전했습니다. 네, 향후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여야가 또 대치 상황에 이를 것 같은데요. 내일도 이 소식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긴급하게 돌아간 소식 박상현 아나운서가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